어제 화장실 다녀오신 뒤 물 내리기 전에 변을 한 번이라도 보셨나요? 아마 대부분은 그냥 바로 물을 내리셨을 겁니다. 그런데 췌장은 아프다고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변기에 힌트를 남깁니다. 그 중에는 변 색깔 하나로 중요한 신호를 놓친 분들도 있었고, 반대로 그 신호를 알아차려 큰 문제를 막아낸 분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변을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뭘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간다고요. 어떤 분들은 색깔이 좀 이상해도 먹은 음식 때문이겠거니 하고 지나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췌장 관련 신호는 통증보다 색깔로 먼저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실 변 색깔은 우리 몸속 소화기관이 보내는 가장 직접적인 메시지입니다.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제대로 내려오는지, 췌장이 소화효소를 잘 분비하는지, 장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지 모두 변 색깔에 담겨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그냥 흘려보내고 있는 거죠. 오늘은 전문가들이 꼭 기억하라고 당부하는 변 색깔 5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색깔일 때 지켜봐도 되는지, 어떤 색깔일 때는 바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구분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신호를 알아차렸을 때와 놓쳤을 때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도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제 상담실을 찾아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 67세 김태수 사장님이었습니다. 사장님은 7개월 전부터 간헐적으로 검은 변이 나왔다고 하셨어요. 한 달에 2~3번 정도였는데 그때마다 철분제를 복용 중이셨기 때문에 그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런데 3개월 전에 철분제를 끊으셨는데도 검은 변이 계속 나왔어요. 그때도 사장님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일하느라 바쁘기도 했고 아프지도 않았으니까요. 소화가 안 됐나 보다, 고기를 먹어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넘어가셨죠. 가끔 속이 더부룩하긴 했지만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렇게 몇 달이 더 흘렀고 결국 몸이 너무 피곤하고 어지러워서 검진기관을 찾으셨을 때는 이미 상태가 많이 진행된 뒤였습니다. 반대로 제가 만난 또 다른 분은 달랐습니다. 69세 박순희 고모님이셨는데 고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변 색깔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왔다고요. 평소보다 조금 연한 색이 3일 정도 계속됐고 기름진 것도 안 먹었는데 변에서 기름 냄새가 났다고 하셨습니다. 고모님은 그 신호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혹시 모르니까 확인해보자는 마음으로 검진기관에 가셨고 초음파와 혈액 검사를 받으셨죠. 결과는 췌장 효소 수치가 조금 낮아져 있었고 담도 쪽에 미세한 압박 징후가 보였습니다. 초기였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한 상태였어요. 두 분의 차이는 뭐였을까요? 운도 아니고 나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신호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느냐, 대수롭지 않게 넘겼느냐 그 차이였습니다. 김태수 사장님은 몇 달 동안 신호가 왔지만 철분제 탓, 음식 탓으로 돌렸고 박순희 고모님은 3일 만에 그 신호를 읽어냈습니다. 고모님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창피하기도 했고 별거 아닐 것 같기도 했는데 그래도 몸이 보내는 신호는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았다고요. 그 한마디가 고모님의 시간을 바꿨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던 진짜 문제를 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색깔을 봐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가지 색깔인데요. 위험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릴게요. 가장 덜 위험한 것부터 시작해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색깔까지 차근차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선홍색 피가 묻어 나오는 변입니다. 화장실 다녀오신 뒤 휴지에 선명한 빨간 피가 묻어 있거나 변기 물이 살짝 붉게 물드는 경우죠. 이건 대부분 항문 근처에서 나오는 피입니다. 치질이나 항문 점막이 찢어져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다는 뜻이지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하루 이틀 정도는 지켜봐도 괜찮습니다. 변이 딱딱해서 항문에 상처가 났을 수도 있고 오래 앉아 계셔서 치질이 생긴 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동안 계속 반복된다면 그때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피가 변과 섞여 나오거나 검붉은 색으로 변한다면 더 위쪽 소화기관에서 나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그 다음은 토끼똥처럼 딱딱하고 동그란 변입니다. 구슬처럼 똘똘 뭉쳐서 나오는 변이죠. 이건 보통 변비나 수분 부족 때문에 생깁니다. 물을 충분히 드시지 않았거나 섬유질이 부족하거나 활동량이 줄어들면 이런 변이 나올 수 있어요. 대부분은 물 섭취를 늘리고 채소를 좀 더 드시면 나아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물도 충분히 드시고 식사도 평소처럼 하셨는데 2주 이상 계속 딱딱한 변이 나온다면
이건 단순 변비가 아닐 수 있어요. 췌장에서 소화효소가 제대로 분비되지 않으면 음식물이 잘 분해되지 않고 그 결과 변이 딱딱하게 뭉칠 수 있습니다. 미국 소화기학회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딱딱한 변은 췌장 기능 저하의 초기 신호일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니 2주 이상 지속된다면 한 번쯤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더 주의 깊게 보셔야 하는 색깔입니다. 검고 끈적한 변이 나온다면 바로 알아차리셔야 해요. 미역국을 드셨거나 철분제를 복용 중이라면 일시적으로 검은 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게 아닌데도 이틀 이상 검은 변이 계속된다면 이건 다른 의미입니다. 검은 변은 위나 십이지장 같은 상부 소화기관에서 피가 조금씩 새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가 위산과 만나면 검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변 색깔이 검고 질감도 끈적끈적하게 변합니다. 냄새도 평소와 달라요. 한국소화기 건강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검은 변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경우 상부 소화기 출혈 가능성이 약 60% 이상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어지럽고 기운이 없다면 더 서둘러야 합니다. 빈혈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건 출혈이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럴 때는 지금 바로 검진기관에 가시거나 증상이 심하면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물 위에 기름이 뜨는 변입니다. 변을 보고 물을 내렸는데 기름막이 동동 떠 있거나 변기벽에 기름기가 남아있는 경우죠. 냄새도 유난히 심합니다. 고기를 많이 드셨다면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도 이틀 이상 이런 변이 나온다면 이건 췌장에서 보내는 경고입니다. 췌장은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를 만듭니다. 리파아제라는 효소인데요. 이 효소가 제대로 분비되지 않으면 우리가 먹은 기름이 소화되지 않고 그대로 변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기름변이 나오는 거예요. 독일 췌장연구소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기름변이 반복되는 경우 췌장 기능 저하가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기름변은 단순히 소화불량과는 다릅니다. 소화불량은 배가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는 정도지만 기름변은 췌장이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거든요. 그래서 이 신호를 발견하면 바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신호, 회색이나 흰색에 가까운 변입니다. 두부색이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고 시멘트색 같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연한 흑색이나 거의 하얀색에 가까운 변이 나온다면 이건 하루도 미루면 안 됩니다. 왜 이런 색깔이 나올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장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담즙은 변의 갈색을 만드는 성분인데요. 이 담즙이 차단되면 변 색깔이 아예 빠져버립니다. 그럼 왜 담즙이 막힐까요? 췌장 머리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담도를 누르거나 담도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회색변이 나올 때는 다른 신호도 함께 나타납니다. 소변 색깔이 콜라처럼 진하게 변하거나 눈 흰 자위가 노랗게 변하거나 피부가 가려운 증상이 생기죠. 이런 증상들이 함께 나타난다면 담즙이 역류해서 혈액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일본 소화기 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회색변과 황달 증상이 동시에 나타날 경우 췌장 두부 쪽 문제일 가능성이 70% 이상이라고 합니다. 회색변은 절대 며칠 지켜보면 안 됩니다. 오늘 발견했다면 오늘 바로 검진기관에 가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태는 더 악화되고 회복 가능성도 떨어지니까요. 여기까지가 꼭 기억하셔야 할 5가지 변 색깔입니다. 선홍색 피는 하루 이틀 지켜보고 토끼똥은 2주 이상 반복되면 확인하시고 검은 변이나 기름변이나 회색변은 즉시 검사 받으셔야 합니다. 이 기준만 기억하셔도 중요한 신호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위험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해야 변 색깔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막연하게 봐야 한다고만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관찰 루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물 내리기 전에 3초만 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딱 3초면 충분합니다. 변기 안을 내려다보고 색깔이 평소와 비슷한지 뭔가 다른 점은 없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이게 습관이 되면 나중엔 자동으로 보게 됩니다. 아침에 세수하고 거울 보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왜 3초일까요? 너무 오래 들여다보면 불편하고 너무 짧으면 제대로 못 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사람이 색깔 차이를 인지하는 데는 2초에서 3초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3초가 가장 효율적이에요.
이 3초 습관만 들여도 중요한 신호를 놓칠 확률이 크게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색깔이 평소와 다르면 사진을 한 장 찍어 두세요. 창피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나중에 검진기관에 가서 말로만 설명하면 전문가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하지만 사진이 있으면 색깔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며칠간 변화 추이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되고 날짜별로 정리해 두시면 더 좋습니다. 어제는 이랬는데 오늘은 이렇게 변했다. 이런 식으로 기록이 남으니까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 사진 덕분에 빠르게 정확한 검사를 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도 시각적 자료가 있으면 훨씬 판단이 빠르거든요. 세 번째로 검진기관에 갈 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변 색깔이 평소랑 달라졌어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평소와 다르다는 사실만 전달하시면 전문가가 필요한 질문을 해줄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혼자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터넷 검색해보고 이건 변비인 것 같다, 저건 치질인 것 같다 이렇게 결론 내리지 마세요. 색깔만 봐서는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문가에게 보여주고 판단을 맡기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네 번째는 메모 습관입니다. 변 색깔이 이상하다고 느껴질 때 그날 뭘 먹었는지 간단하게 메모해 두세요. 미역국 먹었는지, 철분제 먹었는지, 기름진 음식 먹었는지 이런 것만 적어두면 됩니다. 왜냐하면 음식 때문에 일시적으로 색깔이 변했는지 아니면 몸속에서 문제가 생긴 건지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어제 고기를 많이 드셨는데 오늘 기름변이 나왔다면 일단 하루 이틀 지켜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기름변이 나왔다면 바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거죠. 메모가 있으면 이런 판단이 훨씬 쉬워집니다. 다섯 번째로 정기적으로 자가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지난 한 달 동안 변 색깔의 이상은 없었는지 돌아보는 겁니다. 매일 보다 보면 익숙해져서 오히려 변화를 못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의식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난 한 달 동안 변 색깔이 평소보다 밝아졌거나 어두워진 적은 없었나? 기름기가 보인 적은 없었나? 검은 변이 나온 적은 없었나? 이런 질문들을 하다 보면 놓쳤던 신호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가족과 공유하는 겁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더 중요해요. 자녀분들이나 가까운 친구분들에게 이런 신호들을 미리 알려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을 때 혼자 고민하지 않고 바로 상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혼자 고민하다가 시간을 놓치십니다. 창피하기도 하고 별일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주변 사람 걱정시키기 싫어서 말을 안 하시는 거죠. 하지만 미리 얘기해두면 가족이 먼저 물어봐 줍니다. 요즘 변 색깔은 괜찮으시냐고. 그 질문 하나가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증상 일지를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변 색깔뿐만 아니라 소변 색깔, 피부 가려움, 눈 색깔 같은 것들도 함께 기록하세요. 췌장이나 담도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 증상이 함께 나타나거든요. 일지를 쓰다 보면 이런 연관성을 발견할 수 있고 검진기관에서도 이 자료를 보고 더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일지는 복잡하게 쓸 필요 없습니다. 날짜, 변 색깔, 함께 나타난 증상 이 정도만 간단히 적으면 됩니다. 스마트폰 메모장에 쓰셔도 되고 수첩에 쓰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이 7가지 루틴만 실천하셔도 췌장 건강 신호를 놓칠 확률이 크게 줄어듭니다. 물 내리기 전 3초 보기, 사진 찍기, 간단히 말하기, 메모하기, 월 1회 점검하기, 가족과 공유하기, 증상 일지 쓰기. 이 중에서 어떤 것부터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변 색깔은 그냥 음식 때문에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음식의 영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씩 지속되는 색깔 변화는 다른 의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췌장은 통증보다 색깔로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5가지 색깔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선홍색 피는 하루 이틀 지켜보고 토끼똥처럼 딱딱한 변은 2주 이상 계속되면 확인하세요. 검은 변, 기름 뜨는 변, 회색이나 흰 변은 바로 검사받으셔야 합니다. 이 3가지는 절대 미루면 안 됩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우리는 앞서 봤습니다.
몇 달 동안 검은 변 신호를 철분제나 음식 탓으로 넘긴 김태수 사장님처럼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어떨까요? 박순희 고모님처럼 3일 만에 신호를 알아차리면 초기에 대응할 수 있고 큰 문제로 번지기 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특별한 지식이나 비싼 검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물 내리기 전 3초 보는 습관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3초만 투자하면 우리 몸이 보내는 가장 직접적인 신호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딱 하나만 고르라면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 화장실 가실 때 물 내리기 전 변기 안을 한 번만 보세요. 색깔이 평소와 같은지 확인하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복잡한 검사나 병원 예약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보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에게 말하세요. 가족이든 친구든 상관없습니다. 말하는 순간 행동으로 이어질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혼자 고민하면 시간만 흐르지만 누군가와 나누면 해결책이 보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프지도 않은데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냐고요. 하지만 췌장 문제로 검진기관을 찾으신 분들 대부분은 아프지 않았습니다. 통증이 생겼을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통증이 없을 때 신호를 읽어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변기는 매일 우리 몸 상태를 알려주는 가장 솔직한 신호판입니다.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제대로 내려오는지, 췌장이 효소를 잘 분비하는지, 장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지 모든 정보가 거기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그냥 흘려보내고 있었던 거죠. 오늘부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 내리기 전 3초, 그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앞으로의 시간을 바꿀 수 있습니다. 3초로 몇 달을 아낄 수 있고 3초로 초기 대응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영상은 진단이 아닙니다. 의심 신호를 빨리 발견하자는 교육 목적입니다.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판단해서 괜찮다고 넘기지 마시고 이상하다 싶으면 전문가에게 보여주세요. 여러분은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지금까지 변 색깔을 제대로 본 적이 없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니면 이미 이런 습관을 실천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경험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 한마디가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은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 속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